이근대위가 국가의 반대를 뿌리치고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거 아프간 피랍 사건이 회자되며 엄청난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는 샘물교회가 해시태그 키워드로 오르기도 하는 등 여러 누리꾼들이 해당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샘물교회 사건은 지난 2007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샘물교회 교인들이 정부의 엄중 경고를 무시하고 이슬람교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이유로 분쟁 지역인 아프가니스탄에 입국했다가 결국 탈레반에게 인질로 붙잡힌 사건입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을 생환시키기 위해 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입했죠. 샘물교회의 배영규 목사와 남녀교인 19명은 2007년 7월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베이징과 두바이를 거쳐 하루 뒤인 7월 14일에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도착했는데요. 출국 인원은 20명이었지만 현지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선교사 3명이 통역 및 안내 목적으로 합류해서 총 23명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들은 선교를 겸해 의료봉사와 어린이 봉사활동을 하며 7월 22일 출국 예정이었으나 3일 전인 7월 19일 버스를 타고 이동 중에 탈레반에게 납치당하게 됩니다. 해당 소식은 로이터 통신을 통해 국내에서 전해졌고 탈레반 측은 아프간에 파견한 한국군을 21일 정오까지 정원 철군하지 않을 경우 인질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군 철군에 대해 연말에 철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자 탈레반은 새 요구사항을 지시했는데요. 7월 22일 19시까지 한국인 인질과 같은 수의 탈레반 수감자를 석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피랍자 23명 중 여성 18명을 우선 석방시키자고 제안했으나 탈레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7월 25일 끝내 첫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또한 하루 안에 탈레반 수감자 8명이 석방되지 않으면 다른 인질도 모두 살해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은 대통령 특사로 아프간에 즉시 파견했지만 탈레반이 협상 시한을 수시로 변경하고 인질 탈레반 수감자 맞교환 협상이 난항을 거듭되는 가운데 7월 31일 두 번째 희생자가 나오게 됩니다. 탈레반 대표는 한국인 인질 8명과 같은 수의 탈레반 수감자 맞교환 조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고 한국 정부 대표는 탈레반 수감자 석방은 권한받기 일이라며 탈레반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의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탈레반은 선의의 표시로 건강이 악화되던 여성인질 2명 석방을 발표했고 이들은 납치 25일 만에 석방되게 됩니다. 그로부터 2주 뒤인 8월 27일 한국 정부가 아프간에 파병된 다산 동위 부대를 3개월 연장 주둔 후 철수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질 협상은 본격적으로 진척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랍된 지 41일 만으로 먼저 석방된 2명과 사살당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생존자 19명은 9월 2일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프간 피랍 사태로 한국이 치른 대가는 엄청났는데요. 첫 번째, 국가 이미지 실추. 두 번째, 해외여행 국민의 안전저해. 세 번째, 아프간 주둔군 철군. 그리고 결정적으로 엄청난 금전적 대가를 치러야 했는데요. 몸값으로 2천만 파운드, 약 378억 원을 지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외에도 항공료 약 1억 5천만 원, 건강진단료 950만 원에서 2,100만 원, 현지 대책반 체류 및 활동비용 약 1억 원 등 엄청난 금전적 손실이 이어졌습니다. 만약 이근대위가 포로로 잡힌다면 샘물교회 아프간 피랍 사건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이근을 구출하기 위해 전쟁에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근팀이 알아서 잘하겠지만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전쟁통이기에 국민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근대위 일행이 부디 무탈하게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